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폭적인 상승을 하면서 전환에는 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집값 조정이 이어진다면 구체적인 정부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이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슈들 체크해 드리면서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시장 안에서도요,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투자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지역들 왜 그러는지, 어떤 그런 인기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두 지역 저희가 또 꼽아왔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 지역들 위주로 먼저 좀 살펴드릴 거고요. 역시나 투자 1번지 강남구에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천천히 또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딱 중심입니다. 이 부동산의 중심을 잡아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중심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도 개인 상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또는 뭐 광역시별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가격대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급매물 정말 사야 되는 그런 지역들 어디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아직도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정말 현금을 가지고 또는 뭐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저도 이제 막 이런 시세 부분들을 많이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여론에 대한 그런 여론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서치를 통해서 쉽게 손쉽게 뭐 이렇게 그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그런 광고를 통해서도 부동산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라. 정말 그렇게 많이 빠졌느냐, 뭐 7억 원, 뭐 10억 원대 뭐 빠졌다는 등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뭐 짧게나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이틀간 제가 시세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서울 집값 정말 그렇게 하락장일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진실이 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내용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뭐 뉴스들 보시면 뭐 전국 집값 전주 대비 뭐 0.49% 가량 하락했다. 뭐 13년 뭐 8개월 만에 뭐 최대 하락했다라고 하는 등, 그리고 뭐 전세값도 0.5% 동반 하락을 하면서 뭐 하락장이 뭐 대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였던 리먼 사태, 그때 2009년도 이후에 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1년 만에 거의 10% 정도 가량 하락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저는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30억 넘보던 잠실 뭐 정말 1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초급매 아니면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고 뭐 노도강 뭐 곡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낙폭 확대 0.23%뚝 떨어지고 뭐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다. 매물 적체가 정말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흑석동, 한강뷰 대장 아파트였던 흑석동 라인들 아파트들도 6개월 새에 뭐 7억 원이 뭐 떨어졌다라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부담의 전세도 약세. 보시는 것처럼 전주 대비 뭐 계속해서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뭐 5년 사이 직계 존 비속간 부동산 거래 증여죠, 증여 이런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직계 존속간 특수 관계간 증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7억 원, 뭐 10억 원 미만대로 떨어져서 계약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있을까 말까고요. 일반인들은 그런 물건들 잡지도 못합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크로 리버가 말씀하셨던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흑석동이거든요. 이 아크로 리버 뭐 이런 라인들이 한강뷰 갭 투자 가장 좋은 조건, 흑성역 3분의 생활 편리한 가장 좋은 동들. 지금 25억에서 뭐 27억. 그리고 저층 1층들이 한 19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올해 들어서 11층이 21억, 1층이 19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뭐 7월이에요. 사실 뭐 한 3개월 전이죠. 1층 저층부가 19억 8천.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9억 정도. 한 8천 정도 가량 가격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위에 중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1층이 지금 21억이 거래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25억에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뭐 저층 부분이야 워낙에 좀 특수한 그런 형태의 가격대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많고 동마다 가격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실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뭐 7억 원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엘스 뭐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뭐 엘스 리센츠 이런 건 라인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의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이 살짝 빠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19억 5천 정도가 올해 10월 정도에 거래된 12층 중간층 정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올해 8월 정도에 가장 높은 금액이 거래됐던 뭐 한 23억 정도나 뭐 2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대가 22억에서 23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대가 저층 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층 이하 될 수 있겠죠. 19억 5천에서 2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20억 5천에서 20억 요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래에 올해 8월 정도에 23억 22억 정도 거래됐던 거에 비하면 한 2억 원 정도 과거에 헬리오시티 때도 마찬가지로 한 2억 정도 가량 최대 2, 3억 정도 가량 빠졌었다가 다시 반등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단지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양도 많은 단지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잠실 엘리트 라인들이 한쪽에서 조금 가격 조정이 있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리센츠 최근에 실거래가 보면은 10월 14일 날 이번 달이죠. 얼마 전입니다. 실거래가 뭐 21억 뭐 하위 평균가 그리고 일반 평균가가 23억 1,500만 원이에요. 사실 이제 그 실거래가 찍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3억 정도 수준이 보편적으로 이제 평균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금액대가 저층 부분만 제외하고는 뭐 24억, 25억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빠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뭐 재건축 현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빠진 것도 없습니다. 재건축이다 보니까 워낙에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4월에 거래된 거 보면은 32억 정도의 중간층 정도, 약간 중간층에서 좀 고층 정도 사이즈에 거래된 게 32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33억 5천, 33억 정도가 가장 좀 싼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포 쪽 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도 뭐 사실 사람들이 많이들 빠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말에 그 마포 한강 프루즈 같은 경우에는 합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뭐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 19억 5천만 원. 네, 사실 최근에 거래된 것도 작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래된 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이 20억. 예, 직전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마레프 다들 아시죠? 네, 마포 얘기 나왔을 때 마레프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 마레포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았었던 단지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2022년도 올해 9월이에요. 17억 1,500만 원. 뭐 그 전에 직전에 뭐 한 18억 뭐 19억 정도까지도 네, 거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 작년 11월이죠. 올해 들어서는 한 18억 정도에서 18억 7천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대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전혀 지금 여기는 거의 빠졌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레미안 옥수 리버젠 여기는 옥수역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었던 단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예,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도 직전 올해 한 4월 정도에 21억 정도의 중간층에서 조금 더 높은 층으로 로얄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21억.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이 한 20억에서 21억. 뭐 동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빠졌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이죠. 네, 그리고 트리마제 워낙에 또 유명하죠. 성수동에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빨간 점이 몇 개 없죠. 네, 보시는 것처럼 네, 9평 정도 수준이긴 한데 워낙 트리마제는 또 큰 평수 또는 많이 작은 평수들이 밖에 없기 때문에 30억 3천만 원.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35억 동평수입니다. 네,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 쪽 라인에서는 그래도 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지가 좋은 쪽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예, 점 찍혀 있는 것들 보시면 이 빨간색 점이 실거래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8월이에요. 5월과 8월에 각각 뭐 4월에도 거래된 게 있었는데 38억에서부터 39억 요 정도 사이가 가장 또 높은 금액이 거래가 됐었던 것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억에서 제일 제일 저렴한 거는 36억대 그리고 지금 좋은 층 좋은 로얄동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37억 38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뭐 레미안 레데펠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군이 워낙 좋은 곳들 그런 라인들도 지금 현재 거래가 몇 군데 안 되고 있죠. 몇 개 안 되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33억에 마지막에 찍혔는데 지금 현재 33억에서 34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물론 뭐 노도강 라인들 일부 지역들 또는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물론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역에서는 다소 한 2, 3억 정도 또 많게는 한 3, 4억 정도 빠진 지역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입지가 강점 그런 지역들 특히나 이제 한강변이라든지 또는 강남 쪽 라인들이 학군 좋은 지역들 그리고 용산 쪽 라인들에 붙어 있는 뭐 마포라든지 성수동 일대 이런 라인들이라든지 뭐 옥수 뭐 이런 라인들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마찬가지로 영등포 라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너무 방대한 양들을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한 단지들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뭐 공포장인 수준으로 그렇게 많은 가격대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좋고 주변에 학군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 지금은 좀 빙하기라고 하죠. 이런 라인들이 진행이 됐을 때 물론 가격이 빠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론 견고하게 버티는 지역들도 있고요. 오히려 오르는 지역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시기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고 싶었었는데 또는 매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면 그런 지역들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언제 가장 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금액대에 나왔을 때 좀 빨리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지금 물가지수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빅스텝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간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는 3%나 또는 4% 초반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5% 중후반에서 6% 초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물가지수가 안정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은 멈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 연착륙이라든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시장 경제들 때문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양적 완화라든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멈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소비 패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경제를 좀 패턴을 좀 원활히 돌리고자 한다면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좋은 단지들 또는 내가 좀 관심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가장 안정적인 금액대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착륙 방지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 계속해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세수 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도세 완화라든지 종부세 조정 그리고 대출 규제 등등을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월세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어도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락장의 어떤 지역이 가격 방어가 가장 확실한지를 이론장에서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 방어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곳들은 다시 상승할 때는 제일 먼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좀 뽑아두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이렇게 하락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시기에서는 좀 빨리 선취매하시는 전략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짧게나마 사실 이게 이 세미나에서 오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도 알려드리면서 어떤 지역들 위주로 좀 투자라든지 실거주 이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동산 장이 다시 좀 좋아졌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오르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오늘 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역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저희 방송에서만 전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이 또 있죠. 시크릿 정보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여의도, 마포, 목동, 용산 여기 아파트 단지들 워낙 비싸죠. 한강변 라인들은 더 비싸기도 하고요. 20억대에서부터 30억대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한 10분대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마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자, 국민 평형대가 이제 84제곱들이죠. 33평에서 35평형대. 요 정도 평형대에 한강변에 가까운 매매가 9억 원대의 미니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세미나에 참여하시거나 개인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치는 저희가 세미나 할 경우에는 이제 거평타운입니다. 위치는 신논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약 전화가 필수니까 네, 02-2638-3994번으로 전화를 하신 후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하시면은 좋은 내용 담아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미리 꼭 연락 주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크릿 정보까지 이 안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알짜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딜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네, 서초동 워낙에 인프라 좋죠. 교통 좋고 일자리 많습니다. 교통 보시는 것처럼 3호선, 7호선, 9호선, 4호선, 2호선, 신분당선들 라인들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편 중에서 또 특히나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갖고 있고요. 또 주변으로는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그리고 법조타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 그리고 임차 수요가 풍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의 서울 교대라든지 주변에 일자리 상주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학군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리풀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이 지역이 앞으로 추가적인 양질의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죠. 자, 이쪽 지역 특히나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을 우리가 좀 조금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양질의 직장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산업벨트가 존재함으로써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나날이 상승해 왔고요. 그 상승하는 폭 안에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족했었던 부족하게 공급되는 이 지역 안에 부동산 상승 또는 상승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 라인들도 삶의 질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상부에 있었던 고속도로망 자체가 뭐 이렇게 공원화라든지 또는 삶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된다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변의 삶의 질도 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백맹사거리 주변으로 도심기능 확대 여러 가지의 특히나 이 지역 안에서는 이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 자, 이 얘기는 바로 이 백맹사거리이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특히나 토지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쪽 지역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투룸 정도 시세가 5억대 중반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5, 6천 정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뭐 많이 들어가면 한 7천 정도.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50만 원 정도에서 160만 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자, 그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개발들도 많고 특히나 좀 매머드급 개발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인데 제가 역삼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역삼동은 강남구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는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요 테헤란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이나 우측으로는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 삼성동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스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은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역삼동 라인들이나 논현동 라인들이 이런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말이 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스 산업들이 굉장히 초대형으로 업무 단지들로 구성이 되면서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 100만 명 이상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현대차 GB센터가 가장 압도적이죠. 현대차의 15개 계열사가 모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 자체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122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해 보신다면 앞으로 강남구의 이 부족한 땅의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상부뿐만 아니라 지하도 이렇게 광역철도나 중심 통합 역사를 구축을 하면서 GTX나 KTX, 위례 신사선까지도 강남 특히나 이 삼성동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와 지역철도 그리고 버스 환승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상업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유동인구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삼성동의 개발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나 논현동들은 그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충분히 들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통편들이 더욱더 좀 연장이 되거나 또는 새롭게 완성이 되거나 그런 곳들이 다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하철 역사 하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3개에서 4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5룸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역삼동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4억대 중반이고요.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신다면 일단 한 6천 정도,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천에 120만 정도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 7천에서 2억 원 정도의 초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역삼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렇게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거래 절벽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역들 중심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계속 투자에 임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 시크릿 투자 정보 또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지역 정보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이슈 먼저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왔습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또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요즘에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실거래가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뭐 특이 케이스의 거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실거래가랄지 또 뭐 특수 관계자랄지 뭐 친인척들,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랄지 또 증여랄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이러한 증여 외에 또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만 명확한 부분으로 또 증명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또 증여가 아닌 또 매매로 거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체크를 드리면서 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으로 또 증여가 있겠죠. 증여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 또 증여세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안에 준비를 해서 잘 진행을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여세죠.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 또 배우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뭐 현금이나 주식, 또 부동산, 즉 이러한 현금, 주식, 부동산들을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또 세금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또 증여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증여세 자체가 앞으로 우리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법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요즘 같은 조정장 장세가 왔을 때 증여를 상당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세율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면 10%, 대부분 뭐 1억 원 초과 5억 원, 5억 원에서 10억 원, 이 20%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세율적인 부분들, 누진공제, 세율 자체가 상당히 뭐 낮은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여세율도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제 한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면제 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한테는 최초 6억 원까지 면제가 되고요. 직계 존비속이죠. 직계 비속이랑 직계 존속이랑 직계 비속까지 최초 한 5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또 면제가 되고요.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면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면제 합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0년 안에 동일 기간 안에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요. 10년 이후에는 다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자식한테 상당히 증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면제 금액, 공제 금액도 커지고 또한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여할수록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증여 계획을 두고 있다면요, 부동산은 가장 쌀 때 증여를 해야겠죠. 현재와 같은 조정 장세나 또한 또 조정 장세와 함께 깊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거래가 자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증여 거래도 많고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것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정은 뭐 각각 찾아봐야겠지만 증여성으로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현재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한 재테크 상품으로 증여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라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부동산일수록 부동산 자체가 입지를 한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가치는 가격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또 특징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절세는 최고의 재테크겠죠.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뭐 하면 납부의 의무도 있겠죠. 세금은 뭐 납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납부 의미 자체를 오히려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본다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것도 명심하셔야겠죠. 자, 23년도에는 이제 증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내년에는 또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타이트하고 또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것들 올해 꼭 진행하시는 것을 또 체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22년 말까지는요 취득세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이 내년부터 이제 실거래가로 변경이 됩니다. 실거래가로 변경이 되고요. 증여세 편법 절세를 방지하고자 이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 적용 기간 자체가 기존의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큰 부분입니다. 아래쪽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최초의 취득자에서 증여를 한번 일으키고요. 증여를 일으켰다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또 제3자한테 이러한 양도를 하게 되면은 5년 안에 현행법상으로는 5년 안에 이것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최초의 매수자에게서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파시면은 증여를 받은 물건을 5년 안에 팔게 되면은 최초의 취득자가 제3자에게 바로 양도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5년이란 기간 자체가 내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초 증여를 받으면서 10년 동안은 상당히 새로운 매매 거래를 일으키기 어려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3자에게 매도를 한다라면은 최초 취득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한 시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부분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이제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증여 또는 또 이제 가족 간의 거래랄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증여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여에 대한 부분 이쯤에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증여를 또 선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점 여러분께서도 주의할 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취해야 되는지 방법들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마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미나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으시고 포트폴리오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명 모집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치 높은 투자처 보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강동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저희 만나볼 거고요.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 계속해서 활발하게 호재거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죠. 진행 중에 있고 계획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 정비 사업들이 많잖아요. 종류가 워낙에 많은데 그러한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남은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동구에서도 가장 요즘에 이슈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바로 그곳에 샘터공원역, 9호선 샘터공원역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도보로 약 1분 정도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또 이러한 입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넓은 면적 1.5룸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대지 지분 자체가 대략 한 6평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대지 지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해당 물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전세 가격 자체가 워낙 노후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은 것들 감안하신다면은 2억 원대 초반이겠죠.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 보여주고 있고요. 고덕동은요, 9호선 연장선도 있겠지만 역세권의 이러한 다세대 주택들, 역세권 시프트랄지 정비 사업들, 모아타운이나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의 또 2차랄지 공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또 지역이고요. 그것에 또 9호선이 들어오게 되고 업무단지가 들어오죠. 이 지역은 현재 업무단지가 없지만 업무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을 이것도 끼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 둘씩 완성하고 준공이하고 완성되면은 그곳에 많은 다양한 직장군들이 생겨나고 또 상권들이 좋아지고 역세권이 넓어지고 또 교통망들도 좋아지고 대중교통과 또 일반 자차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들도 점점 공사를 통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강남과 도심, 영등포까지 직주 근접의 적소인 그런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개발의 가능성을 유망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정비 사업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 그러한 조건들과 이러한 조건들이 상당히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덕동 자체가 이러한 기능으로 호재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강변이 보이시죠? 바로 위쪽에는 한강변과 또 올림픽대로가 보이고요. 고덕동의 위치가 바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9호선의 샘터공원역이 바로 앞에 예정돼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새로운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죠. 필지가 잘 쪼개져가지고 구역구역마다 구역구역을 정해서 그곳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과 또 무수한 높은 빌딩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업무타운이 생성이 되고 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바로 맞은편에 이런 것들 대형 업무처가 생겨나기 때문에 앞으로 직주 근접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을 또 가지고 있고 주변에 미사 신도시나 고덕의 신축 아파트들 뭐 G 아파트랄지 그죠 A 아파트랄지 그런 것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노후도된 지역들 저층 주거지에서 마지막 남은 이러한 개발의 남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 그러한 입지를 충분히 다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도심권 그렇죠. 이런 한강권이 가깝기 때문에 도심권이랄지 주변에 주요 간선 도로들이 상당히 밀집해져 있죠.
어디를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 따르는 이러한 대중교통도 지하철 라인들도 강남권이나 영등포까지 급행을 이용하던 아니면 일반 노선을 이용하던 도심권까지도 연결이 되는 지하철 라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의 편의성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는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도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각종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지정 점수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반대편에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도 대형 규모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타운과 함께 좌측으로는 또 이러한 세종 현재 서울 고속도로의 개발 계획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고 9호선이 들어오고 노선들과 또 교통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러한 조합들이 잘 맞춰지고 있는 여건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2040 플랜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충수 규제가 폐지가 됐고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재건축들이나 또 이러한 재개발들이 앞으로 고층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희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덕 비즈밸리 자체가 상당한 많은 업종들이 들어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자체가 이런 기업들이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권들이 생겨나면요. 직장군들이 생겨나고 또 상권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르는 파생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만큼 그곳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돈을 쓰고 또 먹고 또 즐기고 일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러한 수단들이 새롭게 신도시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이러한 형태의 개발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9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과 5호선도 있죠. 강동구를 뚫고 지나가는 라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연장 사업을 하면서 강동구 안에서도 이 주변 지역으로도 다양한 노선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에서 시작돼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 라인이죠. 이 제2경부 고속도로도 바로 이 고덕동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는 IC가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안성이랄지 현재 1차적으로 안성까지 완성이 되고 있고 2차적으로 24년도까지 세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이러한 사업들도 도로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교통망들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대형 개발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러한 큰 개발들이 가장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억 7천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가격 말씀드리자면 2억 6천에서 2억 6,500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억 원대 초반이겠죠. 2억 원대,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만 3천만 원 수준에서 월 110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모두 다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며 이외의 정보들까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빠르게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서초구 양재동이고 이 지역은 이제 소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또 생겼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도 물론 많지만 지금도 현재 상황도 너무나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서초구에서도 양재동이 그곳에서 또 그중에서도 뭐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을 갖고 있죠. 양재역 도보 7분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라스, 넓은 테라스가 있는 이런 주택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가격 자체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로 인한 전세가 자체가 2억 원대 한 중후반이기 때문에 4천에서 5천만 원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동은요, 제가 강남 3구 중에서 강남 3구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죠. 서초, 강남, 또 송파까지.
그 중에서도 상당히 토지 가격을 보자면은 저평가된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포인트를 상당히 토지의 가격이나 현재 저평가로 상당히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고 이곳은요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고 직장군도 많고 버스나 뭐 지하철 노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풍부하게 다양한 직장군과 일자리와 직주 근접의 이런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장점적인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뭐 일자리나 인프라 시설이나 살기 좋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도 살기 좋지만 개발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은요 양재천을 끼고 있습니다. 양재천 주변에 양재천 카페 거리가 명소로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상당히 뭐 이쁘죠. 가서 보면은 양재천 주변으로 양재천 카페 거리가 명소들이 나열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는 양재역이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 현재는 더블역세권이지만 앞으로 양재역에는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GTX 라인이 들어오잖아요. GTX C 노선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C 노선 자체도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다니기 때문에 GTX 역사도 양재역으로 들어온 곳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역과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일자리가 강남의 메인 상권들이 주변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가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는 앞으로 GTX 라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정거장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업무처와 주변의 개발들도 품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노선들과 지하철 노선들도 너무나 좋게 잘 깔려져 있는 모습이 이동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강남역 주변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있고요. 이 역시도 상당한 다양한 업무처들이 이곳에 집약적으로 또 들어오고 테헤란로를 마주보면서 이제 이 지역도 다양한 높은 건물의 빌딩들이 무수하게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상업과 업무 시설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GTX C9이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만큼 양재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재역 자체가 더욱더 앞으로 대형화될 수 있는 역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충분히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분당선 자체도 현재 신사까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용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과 아래 판교까지 대형 업무처들을 끼고 있는 새로운 제3의 황금 라인이 신분당선도 양재역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서초 IC 바로 옆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곳이 바로 양재동의 위치인데 양재동 자체도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도 입지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러한 금액들을 보자면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가격이 현재 2억 7천에서 2억 8천에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4천에서 5천만 원대 수준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대 소액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월세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또 가질 수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양재동의 장점들 정말 많이 있죠. 이미 이제 학군도 뭐 잘 갖춰져 있지만 교통망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들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앞서서 증여세와 관련된 이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들 어떻게 또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고수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지 이 세미나 안에서 낱낱이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 보이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예약 꼭 하시길 바랍니다. 02-2638에
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